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4쪽, 교과서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위에 이제 6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고려가요 가시리이다. 아래 질문에 답하며 가시리가 서정갈래인 까닭을 말해보자. 가시리가 일단 여기 나오죠. 서정갈래랍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일단 이 가시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서정갈래 왜 이게 서정갈래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일단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가시리 있고 나난 그리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의 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나와 있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 현대어풀이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클래스에다가 이제 그 한꺼번에 올려줄 테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서정갈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리 있고 요 부분은 가시렵니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나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나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이제 글자가 보입니다. 아래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약간 점 같은 거. 어떤 폰트에서는 점으로 나오고 어떤 폰트에서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퍼져 있는 형태를 띠는 아래아입니다. 아래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 편의상 그냥 지금 모음 아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고, 가시렵니까가 되는데, 뒤에는 사실 해석을 지금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자, 얘는요,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야, 여음. 적어보세요.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 자, 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왜 우리 여분, 그치? 뭐, 여분에 뭐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을 여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 음자. 그러니까 사실은 남는 소리, 뭐 말 그대로 하면 남는 소리, 요런 얘기인데, 그 개념을 좀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시상전개, 그러니까 얘가 굳이 없어도 시상전개, 그러니까 내용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락을 맞추기 위해 넣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여음입니다. 여음.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빼고, 그래서 앞부분만 하면 가시렵니까? 여러분들 이 옛날 말로 있고라고 나오면요.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그래서 가시리고 가시렵니까? 자, 다 적었죠? 그 다음에 자,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얘기죠. 누구를 버리냐? 화자겠죠? 그러니까 화자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 파악 좀 해보고 상황 분석을 좀 해보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밑줄 짝. 사실은요, 요 뒤에 이 대평성대라는 말은 뭐냐면 크게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큰 세대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야. 사실은 지금 화자가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랑은 약간 좀 내용이 좀 그렇게 이제 완벽히 이제 그 맥락이 맞진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후렴구라 그래요. 후렴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려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려가요는, 물론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일반 민중들이 불렀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라에서 연회, 뭐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나, 뭔가 이제, 아니면 이제 국가 행사를 할 때, 이제 그때 사용할 목적으로 약간 좀 이제 각색을 합니다. 각색. 원래 이제 노래 각색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삽입된 겁니다. 삽입된 거.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평안하고 좋은 세대다, 좋은 세대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어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후렴구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좀 이제 관련성은 없다. 그럼 후렴구는 뭐냐? 후렴구는요 끝에 되풀이 되는 식구입니다. 끝에 되풀이 되는 식구. 지금 보면 뒤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후렴구이다. 후렴구이다. 적어보고.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 사실은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죠? 뭐 슬픔도 느껴지고 하소연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운 빼고 후렴구 빼면 내용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날로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아이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날 버리고 갑니까? 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뭐 내용 정리하면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이 됩니다.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근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앞에 한 글자짜리 좀 신기한 게 보이죠? 승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그 방금 요 슬라이드 앞에 요 화면 앞에 여러분들이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을 적을 때 앞에도 한 글자 있었죠? 기억나나 혹시? 기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이제 시상을 전개할 때 시를 전개할 때 어떤 구성 방식을 따르는 거야. 그 구성 방식 종류 중에 하나가 기승전결의 방식을 따른다 그래요. 기승전결. 왜 우리 막 그런 말 하죠. 맨날 같은 말만 하면 예를 들어 뭐 저기 뭐가 있을까? 맨날 축구를 되게 좋아해.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저기 뭐 축구 선수 얘기하고 뭐 축구 리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축구에 빠져 있는 거야. 선생님도 축구 좋아하는데 뭐 어찌됐건 그럴 때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기승전 축구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거야. 네 가지로. 간단히 이제 이야기만 해볼게요.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자, 기승전결이 뭐냐면 이제 소재나 제재를 제시해. 처음에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은요 원래는 구를 전자인데 이제 뭐 소재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던 소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거나 그치? 그 다음에 결은 매질 결자야.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 구성 방식은요. 그 내용,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그냥 크게 네 부분으로 딱딱딱 나눠지면 웬만하면 이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붙었고요. 자, 어찌됐건 여기 이제 두 번째 승에서 처음에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을 기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원망까지 이야기하는 부분 승입니다. 승. 자, 해서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뭐 위 증질과 대평성대 요거 똑같이 후렴구인데 앞에서 이제 필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잡사와 두어리만한 한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자, 해서 뭐 위 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잡사와 두어리만한 한이란 얘기는 잡사와 뭘까 이게? 잡아두고 싶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자, 선하면 보니까 여기 1 붙어 있죠? 왼쪽 밑에 뜻이 있네. 선하면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의미다? 서운하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시에라. 아니올까봐. 님을 떠나간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아니올까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서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잡는 행위, 가지 마세요. 이 잡는 행위가 언짢으면, 오히려 이 행위를 서운하게 또 생각한다면, 아예 안 올까봐,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면 아니 올까봐, 넘어갑니다. 여기 표시만 좀 해둘까요?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선하면 아니 올시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는, 떠나가는 임에 대해서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지? 잡아두고 싶지만 결국에는 막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가지 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별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뭐 하냐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내가 잡아두고 싶지만 결국에는 잡는 거야, 잡지 않는 거야. 잡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다라는 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 태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고, 마지막이네 벌써. 자, 넘어가기 전에 똑같이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 두렵지. 왜? 잡아두고 싶은데 오히려 서운해하면 언짢으면 아니 올까봐 결국 어떻게 보내긴 보내는 거죠. 체념. 자, 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셔론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도쇼오쇼조 나난 위증지가 대평성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맨 끝에 나난 똑같이 나난 있죠. 자,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그렇지, 여음이라고 하죠. 해석에선 빼겠습니다. 해서 셔론님 보내옵나니 이러면 서러운님 보내옵나니란 얘기인데 여긴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자, 셔론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봅시다. 셔론. 이게 지금 이제 뜻을 보니까 서러운이래요. 서러운.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서러운님 보내옵나니야. 그죠? 서러운님?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서러운이 님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일단 적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를 서럽게 한 님이야. 그러니까 서러운 님이, 보내기 서러운 님 이런 식인 거죠. 앞에 보내기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내가 보내기 서러운 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럴 때에는 이 서러움에 대한 주체가 바로 뭐예요? 난 거지 나. 나를 서럽게 한 임이 되는 거지. 나를 서럽게 한 임. 두 번째는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라면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떠나가긴 떠나가는 거야. 나를 버리고 지금 이미 떠나가긴 떠나가요. 단 이 이유가 이별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외부적 상황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한테 너 싫어. 나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이별을 서러워하려면 그쵸? 나도 뭐야 아까 여기서는 임이죠. 임도 뭔가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죠? 뭐 그러니까 서러운 임이 이 서럽다라고 하는 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셔런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도쇼쇼쇼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가시는 듯 하다, 이제 가시다가, 그죠? 가다가 도쇼오쇼쇼 뭐 하다? 돌아오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마지막 부분은 결국 화자가 바라는 거.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이별했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소망이 직접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직접 표시해놓고 자, 그래서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결국 뭘 표현하고 있냐면 간절함, 기다림 이런 거,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서. 그래서요, 뭐 후렴구 넘어가고 이 마지막 부분 결은요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 이런 말도 붙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 자, 체념적 수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체념, 포기하면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회라고 하는 건 다시 만나는 거지.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도 이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 말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여음도 있고 후렴구도 있어서 조금 눈에는 한 번에 안 들어오지만 결국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뭐 슬픔 하소연,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원망. 잡아두고 싶은데 오히려 서운해하면 아니올까봐 서러운님 일단 보내겠나니, 그렇죠? 보내옵나니 가시는 데 사다가 돌아오세요. 가시다가 돌아오세요. 이런 내용이 이제 가시리의 내용이 되겠죠. 자,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